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일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도 이렇게 또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또 좋아져 버리네요. 이 밖에서 막 햇살이 막 이렇게 막 내리쬐는 게 오늘도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거의 감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딱 일주일간 굉장히 아팠네요. 그래가지고 요번 일주일간은 이 뉴스도 조금 이제 늦게 이렇게 또 알려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유튜브도 또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 조회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낮게 나와가지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신나게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부터는 신나게 유튜브 찍으러 이렇게 또 돌아다니지 않을까, 싸돌아다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제 감기는 아직 코가 약간 이제 막히기는 막히지만 이제 거의 다 나았거든요. 이제 머리 아픈 것들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어제도 많이 자기는 잤어요. 어제도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많이 자기는 잤는데, 역시나 쉬는 게 최고더라고요. 아플 때는 이렇게 또 감기가 걸렸을 때는 집에서 신나게 자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지난 일주일간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잤습니다. 뭐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뉴스 찍고 그 다음에 또 자고 약 먹고 자고 계속 자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뭐 감기에 걸린다고 하면은 빨리 많이 주무시고 충분한 이 휴식을 취해야지만 이렇게 금방도 아니지 일주일간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 감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화이트하우스에서 커러스폰던스 디너라고 해가지고 출입 기자단 이 연례 만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고 해요. 2,6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사람이 많을 때 트럼프를 이렇게 또 저격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 때문에 이 나이 문제가 이렇게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문제인 게 맞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6살짜리 아이랑 지금 대결을 지금 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 전신 연령이 6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가지고 이렇게 또 저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6살짜리랑 이제 경쟁을 하는 이제 어른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농담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는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재판을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이제 포르노 스타랑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돈을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르노 스타 이름이 무슨 스토미 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 이 스토미 웨더, 날씨가 태풍이 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스토미 웨더라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돌려가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재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법원에서 이렇게 또 졸지 않았습니까? 존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슬리피 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밈이 이렇게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한테 이 슬리피 돈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조용히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자단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등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저격을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트럼프랑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계속해가지고 이 서로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죠. 주고받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좀 이 말장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먼저 그런 이제 말장난을 이렇게 또 심하게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나도 질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기자단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2,600여 명이나 이제 모인 이 자리에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격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이 트럼프는 어제 이 자기가 이렇게 또 저격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 소셜 서비스,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요번 이 출입 기자 연례 이 만찬회는 역대 최악의 연례 만찬회였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또 화를 내면서 이 글을 적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최악의 이제 코레스폰덴트 디너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도 계속해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려고 하고 있으면서 지금 서로 솔직히 말해서 비슷하거든요. 트럼프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실제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 왔었던 이 미국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180도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실제로 이 트럼프가 정권을 이렇게 또 잡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대다수 이 부서들이 모두 다 이제 폐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칼바람이 이제 불 것 같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정책들이 엄청나게 이제 바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예전에 하려고 했었던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독재자가 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 독재자처럼 행동을 할 그럴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진짜 송두리째 뽑힐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이제 실질적인 이제 위협이 이렇게 또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만 대통령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정책들 중에 이 담배 있지 않습니까? 이 담배 중에서도 이 멘톨 담배 있잖아요. 이 화한 맛이 나는 이 멘톨 담배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이것을 금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한 3년 전쯤에 이 멘톨 담배에 대해 가지고 이 멘톨 담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해하다 라고, 뭐 담배가 다 유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 멘톨 담배가 이제 특히 좀 더 이렇게 또 유해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멘톨 담배를 금지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멘톨 담배를 이렇게 또 보면은 흑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흑인들이 이 멘톨 담배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사망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흑인들에 대한 사망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흑인들에 대한 이 사망률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또 낮추기 위해 가지고,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 멘톨 담배를 금지를 하려고 3년 전부터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고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멘톨 담배를 금지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 멘톨 담배 금지하는 것을 지금은 포스폰을 했다고 하네요. 무기한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먼저 당선, 이 재선에 성공을 해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법안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추진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멘톨 담배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이 흑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은 멘톨 담배 금지하는 거 또 다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이 지지율을 계속 이제 끌어모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었던 이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 있는 이 대학가들에서 이 반전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텍사스에서도 일어나고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미 전역에 있는 대학교들이 들불처럼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빨리 멈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 시위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친팔레스티안 세력들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친유대인, 이 친이스라엘 세력들도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같이 이렇게 또 합세해가지고 전쟁은 제노사이드다. 전쟁은 모든 인류한테 이 악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학살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전쟁은 빨리 멈춰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반유대 세력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 가자지구에다가 혹독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고 있고, 민간인들,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대학생들, 이 머리가 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현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빨리 멈춰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노사이드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무이다 라고 하면서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폭력 사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일어나나 봐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이제 시위를 하다 보면은 격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체포를 당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00여 명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이제 더 체포가 되게 되면서 200여 명이 더 추가로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학생들 체포된 수를 본다고 하면은 7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체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위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내에서는 이 반전 시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전쟁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네타냐후는 지금 끝까지 가려고 계속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이스라엘이 무슨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이 문서를 이렇게 또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발 좀 휴전을 좀 이제 잘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인질들도 이제 다 풀려나고 그리고 이 전쟁도 이제 딱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 이 베이징 모터쇼라고 해가지고 베이징에서 이제 자동차 오토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깜짝 중국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중국에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면서 지금 뭐 높은 관료들이랑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 자율주행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부터 먼저 이 미국에서는 좀 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우니까 이 중국에서 좀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풀 셀프 드라이빙 먼저 풀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높은 관료들이랑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어쩌면은 이 중국에서부터 먼저 풀 셀프 드라이빙 이제 먼저 이렇게 또 퍼지게 된다고 하면은 로봇 택시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문제점들 이제 다 고치고 미국에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테슬라의 로봇택시 오는 8월 달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이제 4월 달이 이제 다 끝나가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3개월 안에 로봇택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로봇택시를 시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만약에 이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획기적인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대로 이 테슬라에서 이 로보택시를 운영을 해가지고 우버나 그리고 리프트처럼 이 택시 서비스를 한다? 야, 그러면은 진짜 우버나 리프트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테슬라는 만약에 실제로 이 로보택시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벌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위기는 위기이죠. 이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테슬라가 잘 넘길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그 구글 이 알파벳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알파벳이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총이 2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 구글 이 알파벳이 시총을 2조 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마감을 한 거, 시총을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한 것은 이제 사상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찍고 내려온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2조 달러에 안착이 됐었던 적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 구글에 대해 가지고 대단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총 2조 달러를 넘은 그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애플 있고요, 엔비디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파벳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4개의 시총을 다 합한다고 하면은 8조 달러이지 않습니까? 8조 달러. 8조 달러면은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 GDP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 거기에다가 이 독일이라고 하면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독일 GDP의 2배나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그냥 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술 기업들 4개, 가장 큰 기업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기업들 4개를 합쳐 놓으면은 독일의 GDP 2배나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엄청나게 지금 이 기술주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너무나 이 기술주들에 좀 많이 몰려있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기술주들에 잘 투자를 한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이 이코노미, 진짜 히든 파워 이코노미,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이제 경쟁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 숨겨진 이 시크릿, 그 파워가 어디서 이렇게 또 나오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샌디에고에 어느 한 이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와플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이 와플 음식점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또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가,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인력난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었습니까? 인력난을 이렇게 또 겪게 되게 되면서 기술도 같이 이렇게 갑자기 발전을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들을 이 음식점들에 이렇게 이 접목을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달고, 그리고 이 요리하는데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이 기술 같은 것들, 이 기술 임프루먼트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해가지고 요리사들이 이제 요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은 수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또 만들어 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지금 이 미국의 히든 파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히든 파워는 이제 기술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들이 계속 이렇게 또 발전을 하면은 할수록 한간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기술들 때문에 사람들의 역량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미국 경제의 히든 파워가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에 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적은 수의 직원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리세션이 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또 버틸 수 있으면서 오히려 경제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지 하면서 이것은 이제 미국의 미스테리다, 경제 미스테리다 라고 하면서 이 경제 미스테리 세 개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원래 기존의 경제를 이렇게 또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실업률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왜냐하면은 이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가 좀 이제 망가질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가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깨졌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계속 이렇게 또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잡혀가는 거, 요거는 진짜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이제 경제 요소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물가랑 이 실업률이 이 반비례되는 게 지금 그 공식이 깨졌다 라고 이렇게 미국 경제가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테리를 보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곧 불황이 온다, 곧 리세션이 온다 라는 그런 공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식도 깨져버렸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튼튼하지 않습니까? 튼튼하다 보니까 그런 공식도 지금 깨져버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 실업률도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경제를 계속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세 번째 이 미스테리를 보면은, 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손들이 굉장히 또 부족해지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원격 근무를 또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이 원격 근무를 이렇게 또 많이 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좀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리모트 워크를 하더라도 굉장히 생산성이 좋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식당에서 이제 사람이 적더라도 기술들을 많이 접목을 함에 따라가지고 뭐 키오스코도 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리 신기술이 들어간 그런 이제 조리 기구들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인력으로도 생산성이 엄청나게 급상승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 때문에 적은 사람으로도 일을 적게 하더라도 생산성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세계의 미스테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세 개의 미스테리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리세션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튼튼하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정부에서 돈을 너무나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 돈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돈들 다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미스테리기는 미스테리였죠. 작년이 진짜 미스테리였거든요. 모든 전문가들 80% 이상은 미국은 확실시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부동산도 이제 몰락을 할 것이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또 빼가지고 캐시로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거든요. 캐시로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이 떨어지거나 주식이 떨어질 때 이제 줍줍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다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어쨌든 좀 이제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대 미스테리는 아까 전에 그 얘기해드린 거, 물가 실업률 반비례, 그리고 장단기 금리, 그것도 이제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생산성이 엄청나다. 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3대 미스테리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리세션에 빠지지 않고 계속 잘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리 가격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구리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하는데 구리 1통당 지금 $10,00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2년 만에 최고라면서 아시다시피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네,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전력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력을 더 네, 증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리가 더 많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네,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네, 더 이렇게 또 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데이터 센터 더 네, 증설하고 그러는 것들 때문에 네, 지금 네, 이 구리의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랐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올해만 네, 이 구리 가격이 한 16% 정도가 이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리뿐만이 아니라 이 여기 뉴스로 보면 이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 역시 지금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에서 많이 이렇게 또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서 모으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미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우라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 AI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전력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석탄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내추럴 가스들이나 그런 것들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각광을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다시 우라늄 이 사서 모으는 게 지금 다시 성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라늄 가격 역시 지금 계속 고공행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라늄 가격은 1년 만에 70%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우라늄 1파운드당 가격은 이 106달러로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뭐 기술 같은 것들, 뭐 AI뿐만이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또 잡아먹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한몫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의 시대가 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원래 전기의 시대였지만 이 전기가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도 그렇고 어쨌든 이 전기에 대한 그런 뭐 주식들도 좀 잘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제 아픈 손가락 이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또 이 엊그저께 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9%가 10%대로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요번 연도에만 한 40%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텔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 반도체 칩에 대해 가지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바일 시장 놓치고 그리고 파운더리 이 TSMC 그리고 삼성에 따라잡히고 거기에다가 이 AI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분석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랑 그리고 이 엔비디아 시총을 보면은 16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6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뭐 대학생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때는 이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것들은 진짜 인텔의 뭐 발톱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야, 이 인텔을 보면은 한동안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자의 그런 이제 만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많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CPU에 이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GPU에 중점을 두면서 GPU 개발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늦었고 그리고 모바일 칩도 퀄컴 같은 것들에 이제 다 따라잡히게 돼버렸죠. 이 모바일 칩도 그거 뭐 너무나 이제 조그만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외면을 하다 버리니까 완전히 뒤처지게 되고 아 인텔 너무나 좀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인텔이 이렇게 된 데까지에는 예전에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수많은 이 월스트리트 그 금융가에서 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돈만 또 쫓게 된다고 합니다. 돈만 쫓게 되고 원가 절감하고 개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이 이 지경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만 쫓다 보면은 이런 사단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인텔은 워낙 이제 원천 기술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인텔 좀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지역은행이 하나가 망해가지고 이제 매각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리퍼블릭 퍼스트라고 하는 이 지역은행이 있는데 이 지역은행이 결국에는 부채도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건전성이 너무나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규제 당국에서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을 이제 뱅크럽시를 한 다음에 이제 매각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지역은행들에 대한 위기가 아직도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보잉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보잉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델타 항공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보잉 767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륙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긴급 회항을 해가지고 이멀전시 랜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왜 이멀전시 랜딩을 했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비상 슬라이드 무슨 덮개가 또 떨어져 나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회항을 해가지고 되돌아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보잉은 이 안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잉은 별로 주식은 좋지는 않죠.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좀 이제 불안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보잉 좀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어느 이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까르띠에 이 귀걸이 있지 않습니까? 귀걸이를 이렇게 또 보고 있었대요.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까르띠에 귀걸이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귀걸이가 굉장히 이뻐. 그리고 이 귀걸이가 굉장히 싸. 28달러밖에 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샀다고 합니다. 당장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귀걸이를 보니까 실제로는 28,000달러짜리 귀걸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까르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실수로 공을 3개를 지우고 28달러로 올렸대요. 그리고 그 순간을 포착을 하고 바로 사버렸다고 합니다. 28달러에 28,000달러짜리 귀걸이를 28달러에 이렇게 또 샀는데 그런데 이 까르띠에서는 바로 이 실수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또 고쳤다고 하네요. 고치면서 이 까르띠에 귀걸이를 산 이 멕시코 남성한테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실수가 있었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수가 있었으니까 이거 취소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슨 뭐 가죽 뭐 제품 이런 거 뭐 보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아니다. 나는 내가 산 거 받고 싶다. 28,000달러짜리 귀걸이 달라.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버렸다고 하네요. 소비자 단체에 이렇게 또 연관이 돼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성이 이겼다 라고 하면서 까르띠에에서는 28,000달러짜리 귀걸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이 귀걸이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엄마한테 이렇게 또 선물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얘기가 이렇게 또 오간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 남성한테 아니 이거 뭐 소비자 그런 권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28,000달러짜리를 28달러에 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남성한테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아 이거 뭐 까르띠에서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멕시코 남성 갸부럽네요. 28,000달러짜리 귀걸이를 단돈 28달러에 샀다? 부럽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